서울대 의학박사 출신인 서민 교수님,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서 정부는 그냥 다 들어와라 하고 대학별로 그냥 알아서 해라 맡긴 상황인데 의학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되는 겁니까?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숙주를 찾는데 목이 말라 있는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 게 저희 대학만 해도 1,300명 정도의 중국인 유학생이 있거든요. 예. 근데 저희 대학에서 그들을 관리할 만한 그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. 일단 그 해외에 잠깐 누가 이제 나갔다 오면 2주 동안 이제 자가 격리를 하잖아요. 그걸 감시하기 위해서 이제 직원이 매일 전화를 하는데 예. 지금 1,300명을 이렇게 누가 어떻게 매일 전화하고 사실 그 혈기왕성한 애들이 뭐 자가 격리를 하라 그래도 그 말을 듣겠습니까? 예. 뭐 밥이라도 그리고 걔네들한테 집에 있고 도시락 같은 것도 어떻게 좀 해결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그럴 만한 돈도 없고 인력도 정말 부족하고 그래서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데 중국 유학생을 저도 김정인 교수님처럼 그냥 안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. 아까 그리고 4주 얘기 잠깐 하고 싶은 말 했었는데 정부가 이제 4주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의사가 어떤 환자를 봤는데 증상 봐서 잘 모르겠다 이럴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. 너 3일이면 낫는다 그 말을 해요. 그게 이제 약간 최면요법 같은 건데 그러면 3일 정도 후면 이게 이제 진짜 나았는 느낌이 들어요. 그게 왜냐하면 의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인데 이 정부가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. 그리고 이 4주의 문제점은 만약에 4주 동안 4주 후에 종식이 안 되면 정부의 신뢰가 또 무너지고 그때부터 이제 국민들이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는 사태가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만약에 4주 안에 종식이 안 된다면 어떡할 거냐? 그럼 완전 뭐 이제 정부는 어떤 말을 해도 지금 또 이미 이제 뭐 벌써 말의 신뢰가 많이 없어졌는데 그 4주 같은 건 너무 성급한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예, 서민 교수님, 본인이 그 서구 보건소에 관할 지역의 예방의 총책임자잖아요. 그러면 내가 신천지다라는 사실이 죄는 아니에요. 죄는 아니지만 그 대구 집회에 참여했었단 말입니다. 그러면 내가 감염팀장이지만 나 말고 내 밑에 후배들이 많잖아요. 내 후배들을 믿고 나는 아직까지 증상이 없을지라도 초기에 자가격리를 해야겠다. 적어도 감염 예방 팀장이면 이 정도 양심이라고 할까요? 이거는 전문적인 영역도 아니잖아요. 이 정도 생각은. 왜 그 생각을 진작에 못했을까? 그러니까 일종의 그게 그릇된 책임감이라고 생각하고요. 그러니까 이런 거죠. 내가 팀장인데 내가 신천지, 그러니까 내 코로나 걸려서 빠지면 우리 방역팀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, 그러니까 방역팀이 지금 굉장히 인력이 모자라고 막 그런 와중인데 자기가 빠지면 안 된다는 그런 그릇된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예전부터 뭐 감기 걸리거나 이러면 이제 쉬기보다는 병원 가서 센 항생제 같은 거 먹고 주사 맞으면서 다시 회사를 나가는 거를 미덕으로 쳤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분도 아마 좋게 본다면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그냥 아마 그러니까 뭐 일부러 사람들을 뭐 감염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런 면에서 조금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 정부가 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감염병 확산 초창기에 그 자가격리를 어기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을 좀 확실히 하는 법을 명령을 만들거나 이랬으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. 예. 이 31번 환자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자가격리 안 해놔서 되게 많이 확산시켰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법이 있으면 이분도 아마 미리 자수를 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좀 합니다. 그렇군요. 중국, 특히 우한에 있다라는 신천지 신도들이 그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청도를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을 아직까지 수사 중이다. 아직까지 확인 중이다. 라는 것도 답답해요.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주가 바뀌었는데 정부가 그거 하나 파악을 못하고 신천지는 그거 왜 밝히지 않고 있는 거지? 아니, 저도 좀 답답하긴 하고 한 건 한데요.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따져봐야 될 게, 예. 과연 이제 이만희 회장의 친형이 과연 이제 코로나로 이제 돌아가신 건가 아닌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럼요.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 뭐 지금 이 혐의는 좀 벗겨져야 되지 않을까. 그러니까 청도 이 대남병원에 있는 그 확진자들이 다 이만희 회장의 친형을 통해서 전파된 게 아니라 중요한 지적이에요. 네, 다른 경로, 그러니까 뭐 중국에 있는 간병인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직 사망 원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판단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신천지가 뭐 이제 거기서 가장 많은 감염이 발생해서 이제 다 신천지 때리기를 사실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조금 불편합니다. 예. 왜냐하면 사실 이제 지역사회 그러니까 이미 그 중국이 입국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막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사실 종교 집회를 하는 곳이라면 어떤 곳이든지 뭐 그러니까 대중 집회를 하는 곳이라면 어떤 곳이든지 다 감염이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신천지는 그러니까 신천지 뭐 이게 사이비 종교라서 환자가 많아진 게 아니라 이게
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운이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예. 25만 명을 다 조사하는 게 저는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. 우리나라가 하루에 한 5천 명 정도 진단할 수 있는데 그 다 조사하려면 50일 걸리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싶습니다. 그렇군요. 총리의 말이에요. 우리 국민이 중국에 가기도 해야 되니까 그 중국인 입국 금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. 우리가 입국 금지하면 우리 국민도 못 가지 않느냐라는 논리로 지금 중국인 입국 금지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서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국무총리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?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이제 그 전문가 말을 원래 이제 귀담아 들어야 되거든요. 근데 의사협회에서 그동안 6차례 정도 이제 중국 입국 금지를 요구했었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그 청와대는 그 의사협회의 주장을 정치적인 걸로 생각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의사협회 회장이 최대집 회장 선생님이라고 이제 박사모는 맞아요. 근데 의사협회가 성명을 낼 때는 그분 단독으로 내는 게 아니라 그렇군요. 충분히 협의해서 내는 거고 그게 공식적인 입장이란 말이죠. 근데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박사모 회장의 성향을 빌미로 그냥 정치적인 것이라고 치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. 실제로 정치적인 거는 사실 청와대입니다. 왜냐하면 청와대가 지금 뭐 총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입국 금지를 안 하고 있다는 건 너무 명백한 사실인데, 그러니까 지금 늦었다고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입국 금지를 하는 게 맞고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지금 정부가 하는 말마다 다 틀렸거든요. 그러니까 뭐 31번 확진 나오기 전에 뭐 집회 같은 거 금지하지 마라 이런 말도 이제 방역 관계자가 한 말이 있어요. 뭐 대통령님도 이제 그런 비슷한 말씀하시고, 근데 그렇게 신뢰를 이미 잃었는데 이제라도 입국 금지를 통해서 우리 정부가 사실은 우리 국민의 생각을 조금은 생각한다. 이 정도 시그널 정도는 주셔야지 됩니다. 그래야지 남은 이제 그 방역 남은 대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. 약대 교수는 마스크 못 사고 저도 면 마스크 빨아 쓰거든요, 집에서. 의대 교수는 마스크 살 수 있습니까? 저는 아내가 이제 미세먼지 차원에서 조금 사놓은 게 있어서 그걸로 버티고 있는데. 버티고 있다? 예. 근데 우리 국민이 5천만이고요. 그러니까 뭐 하나 갖고 4일씩 쓴다 그래도 하루에 1200만 장이 필요한데요. 지금 생산량 딱 맞거든요. 근데 그 중국에 지금 준다는 게 좀 어이가 없습니다. 우리가 오히려 중국한테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. 그리고 뭐 아까 이제 감사 편지 때문에, 감사 편지를 미리 받아서 못 쓴다 그랬는데 사과 편지 쓰고 안 주면 되는 거예요. 사과 편지 쓰면 된다. 그러니까 사과 편지 정말 잘 쓸 수 있습니다. 사과 편지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?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다음에 줄게 뭐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. 사과 편지 얼마 전 보낼 수 있다. 그것만 중국어로 보내면 된다. 얼마든지 이해하죠. 뭐. 예, 보내지 말라. 친구라면서요. 친구 관계에서 그 정도 못합니까? 예, 충분히 할 수 있다. 네. 현실적인 해법까지 주셨습니다. 라고 말했던 그 당을 민주당 안팎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서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뭐라고 할까? 이 지지자들이 망치는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, 그러니까 그 친문 세력이 알아서 만드는 걸 어떻게 말리냐라고 하는데, 아까 그 비례 한국당을 비난했던 그 논리면은 그건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고. 그리고 사실 애당초 이런 혼란이 오게 만든 이 선거법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. 그때 그걸 강제로 통과시킬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런 우리 부작용에 대한 생각을 좀 했어야 되고, 그리고 이왕 그렇게 하기로 한 거 만들면 안 되죠. 말리면 말려야지. 그리고 사실 아까 의병이란 말 쓰고 자꾸 민병대 이렇게 쓰는데, 오히려 의병은 나라를 구하려는 사람들인데 반해서 지금 비례 민주당은 사실 나라를 망친 세력들이 심판을 받는 거를 방해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의병이 아니라 완전히 그 외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외군. 예. 서민 교수님은 어쨌든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는 것 거듭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 아내와 상의한 겁니다. 예, 서민 교수님과 서민 교수님 아내분의 개인이 아니고 두 분의 의견이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코로나19를 코로나20이라고 지금 쓰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. 뭐 전 언론에 포착이 됐습니다. 나라가 어렵습니다. 코로나20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. 라고 쓴 건데, 예컨대 뭐 헷갈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만, 서민 교수님, 일단 코로나20이라고가 있습니까? 아직 없습니다. 근데 안철수 대표가 뭐 바이러스 전문가니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, 어쨌든 저런 박명호 실수가 안 대표가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? 그러면 박명호 쓰기 하루 전날 좀 연습을 하고 뭐 이거 어떠냐라고 한번 물어볼 필요는 있는데, 하루 전에 좀 연습을 하라. 네, 리허설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. 예.